뭐 한동훈 측에서 확전을 자제하든 말든 언론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한테 보냈다는 문자를 거의 원문 가까이 지금 복원해서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한테 보낸 이 문자를 보고서 수많은 우리 자유파 또 국민의힘 오래된 책임 당원들이 정말 격앙된 심정, 분노를 누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분들이 그분들의 이 끓어오르는 이 심정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택시기사라는 분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한동훈.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아야 된다고 하더니 영부인께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다니 책임당원 한 사람으로서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입니다. 한동훈은 우월적 편견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당원 쳐다봐 주기나 할까요? 이준석보다 한술 더 뜨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한동훈이 내뱉은 말, 누가 죽든 한번 해보자. 당대표 선거에서 1차로 끝냅시다. 전 당원들께 홍보하겠습니다. 이런 취지의 문자를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 문자도 있습니다. 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에게 무려 5차례나 문자를 보냈을까? 명품백 문제 때문에 대통령과 한동훈 사이가 틀어지고 있는 것을 김건희 여사가 정말 심각하게 우려했기 때문이다. 오해와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었고 본인의 문제로 발생된 사안인데 대통령과 한동훈이 오해 없이 함께 손잡고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자기밖에는 중재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문자를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은 카톡을 수백여 차례 주고받을 정도로 서로 신뢰하는 사이였고 가족 같은 사이였기 때문에 또 김건희 여사는 한동훈을 윤석열 정권 탄생 1등 공신 동지라고 그때까지도 인식했기 때문에 자신이라도 나서서 중재를 한다면 대통령과 한동훈 사이가 다시 예전과 같이 복원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직접 나섰던 것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한동훈에게 보낸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TV조선이 보도한 문자를 최대한 원문 그대로 옮겼다고 지금 TV조선이 밝히고 있으니까요.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2024년 1월 15일입니다. 요새 너무도 고생 많으십니다.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하고 유유유 이렇게 썼어요. 다 제가 부족하고 끝없이 모자라 그런 것이니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괜히 작은 것으로 오해가 되어 큰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할 만한 사안으로 이어질까 너무 조바심이 납니다. 제가 100배 사과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V랑 대통령을 지칭하는 겁니다. 한 번만 V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떠실지요? 내심 전화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꼭 좀 양해 부탁드려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심 한동훈의 전화를 기다렸던 것 같다고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까지 쓰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자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가 이걸 일십하죠. 그러자 같은 날 두 번째 문자를 보냅니다. 일십하니까 많이 마음이 상했구나 생각하고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낸 겁니다. 같은 날. 제가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 두 번째 메시지를 보낼 때 거의 울면서 보내지 않았을까.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이 두 번째 문자를 일십해버립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났어요. 이 4일 동안에 김경률이가 마리 앙뚜아네트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한동훈이가 국민 눈높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 사과에 편승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 1월 19일 김건희 여사가 세 번째 메시지를 보냅니다.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된다면 1000번 만번 사과하고 싶습니다. 단 그 뒤를 이어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나면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 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충분히 죄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허위 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 빠졌고 또 지금껏 제가 서울대 석사가 아닌 단순 최고위 과정을 나온 거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걸 위원장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세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는 이 세 번째 메시지도 일십합니다. 그래서 또 4일이 지나요. 4일이 지나서 2024년 1월 23일 네 번째 메시지를 보냅니다.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서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습니다.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제가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님의 극단적인 워딩에 너무도 가슴이 아팠지만 위원장님의 다양한 의견이라는 말씀에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너무도 잘못한 사건입니다. 저로 인해 여태껏 고통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의 노고를 해치지 않기만 바랄 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네 번째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네 번째 메시지를 한동훈은 일십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메시지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이한테 보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일로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 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큰 맘 먹고 비대위까지 맡아주셨는데
서운한 말씀 들으시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 저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이한테 보낸 5번째 마지막 메시지고, 이 메시지도 한동훈은 일십 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들으셨으니 이제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십시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